예고편을 통해 모두를 쇼크에 빠뜨렸으나 예상 밖의 흥포텐 재미선사하고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까지 전하며 국내에서 1000만 관객, 월드와이드에선 10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한 알라딘. Impressive. You think that's impressive? Impressive. 알라딘에 대한 정보는 파고 파도 끝이 없습니다. 아그라바는 어디를 모델로 만든 도시일까요? 미나 마수드가 알라딘 프로필 사진 찍기 겨우 3주 전에 캐스팅된 사연엔 어떤 비하인드가 얽혀 있을까요? It was insane. 찐팬들의 애니버서리, 개봉 흥행 1주년 즈음을 맞이하여 알라딘과 관련한 심도 있는 사실들을 모아봤습니다. 알라딘으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자 윌 스미스뿐만이 아닙니다. 연출을 맡은 가이 리치 감독 역시 할리우드에서 제 가치를 제대로 뽐냈죠. 알라딘과 가이 리치의 케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이 리치는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자녀는 아직 1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이 리치가 알라딘 연출을 제안받았을 당시 그의 집안은 온통 디즈니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알라딘의 연출을 맡은 건 아니겠죠? 디즈니에서 알라딘을 제안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알라딘이야말로 가이 리치가 가장 잘 다듬을 수 있는 서사 구조를 지닌 작품이었죠. 가이 리치의 대표작을 살펴봅시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Bring me the lamp. 가이 리치는 알라딘은 거리의 불황아가 어떻게 자신의 출신을 초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는 내가 이전 영화들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다 라고 밝히며 알라딘은 자신의 세계와 디즈니의 세계를 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되었다는 비하인드를 전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가이 리치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죠. 가이 리치의 영화들은 대부분 음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라딘 역시 음악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영화죠. 원작에서 사용된 노래들을 훌륭히 되살린 건 물론 현대적인 감성이 반영된 스피치리스라는 명곡을 탄생시켜서 현 관객들에게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 back with my Mina. How you guys doing? Are you live? 알라딘 개봉 후 배우들의 인터뷰, 유쾌한 홍보 자리가 화제를 모았죠. 이런 배우들끼리의 찰떡 호흡이 알라딘의 많은 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개봉 전에 알라딘 배우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는 별로 없었죠. 다른 디즈니의 실사 작품과 비교해봤을 때 배우들이 완전 신인, 인지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라곤 윌 스미스 뿐이었는데 예고편에서 가장 큰 충격을 전한 이가 윌 스미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제작진의 안목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알라딘의 캐스팅은 영화 개봉 2년 전 2017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중동, 인도, 북아프리카, 아시아 출신 배우 중 아그라바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우들, 거기에 춤과 노래가 가능한 배우들을 찾기 시작했죠. 오디션을 보기도 전부터 제작진의 한 표를 얻은 배우가 있었으니 It really was magical. 자스민을 연기한 나오미 스콧이었습니다. 알라딘 제작진은 캐스팅 초기부터 파워레인저에서 핑크레인저 역으로 활약했던 나오미 스콧을 보고 자신들이 찾고 있던 여러 자질을 갖춘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앨범까지 낸 가수였으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자스민 역할로 모든 자격을 갖춘 배우였겠죠. 파트너 미나 마수드와 좋은 케미를 선보였던 덕에 인도 배우 타라 수타리아를 비롯한 경쟁자들을 누르고 나오미 스콧이 자스민 역에 캐스팅될 수 있었습니다. Are we in trouble? Only if you get caught. 그에 비해 알라딘 역은 캐스팅에 약간 난항을 겪었어요. 가이 리치의 마음에 쏙 드는 알라딘 싱크로율 100%의 배우를 찾기가 영 어려웠던 거죠. 가이 리치는 알라딘 역에 맞는 배우를 찾기 위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미나 마수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집트 카이로 출신, 캐나다에서 자란 배우 미나 마수드는 오디션 테이프를 보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신인 배우 미나는 당시 캐스팅됐던 TV 시리즈 잭 라이언 촬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미나 마수드의 경우는 델롬델 케이스인데요. 당시 우연히 알라딘의 제작진 중 한 명이 잭 라이언의 촬영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나의 사진을 발견한 직감적으로 미나와 알라딘을 매칭시킨 그는 알라딘의 오디션 테이프들을 뒤져서 미나의 영상을 찾아냅니다. 보호 본능까지 자극하는 미나의 연기는 제작진이 원하는 알라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죠. 결국 가이 리치는 작품 프로필 촬영 3주 전에야 알라딘 적격 배우 미나 마수드를 찾을 수 있었다는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재미있게도 미나 마수드는 노래와 춤의 경력, 경험, 능력이 제로에 가까웠다고 해요. 경력이 많은 다른 멤버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 주에 4일씩 노래 수업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와 반대로 보컬과 안무 연습은 그대로 프리패스할 수 있는 배우가 있었으니 You can clap now. 직업 만족도 최상위 지니 역의 윌 스미스입니다. 원래 알라딘 제작진이 지니 역에 최우선으로 두었던 배우는 윌 스미스가 아닌 짐 캐리였죠. 당시 짐 캐리는 자살한 전 연인과 관련한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영화를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라딘 이전 덤보를 통해 디즈니의 캐스팅 제안을 받은 바 있던 윌 스미스가 톨트 페리어 역 대신 지니 역을 맡게 됐죠. 제작진은 원작 속 지니의 코믹하고 진실되면서도 엉뚱한 모습을 살리고 싶음과 동시에 애니메이션 속 지니와 실사 영화 속 지니가 비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덧입히길 원했습니다. 직업 만족도 최상위 윌 스미스 님이 나섰죠. 윌 스미스는 더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 에어 이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작품은 처음이었다고 밝히며 지니 역을 맡은 건 아티스트로서 제 자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윌 스미스만이 만들 수 있던 하이텐션 힙합 지니는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윌 스미스가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은 지니뿐만이 아니었어요. It's a faraway place. 극 초반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선언, 사람 지니를 연기했죠. 알고 보면 이는 원작을 오마주한 설정이었습니다. 선언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행상의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죠. 애니메이션 속 행상 역시 지니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종본에서는 이 설정이 삭제됐죠. 원작 감독들의 의도를 실사 영화에서라도 담아내려 했던 가이리치 감독, 알라딘 제작진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스민 술탄님이 리더로 계신 국가의 수도 아그라바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한 도시일까요? 원작 속 아그라바는 사막에 둘러싸인 도시로 묘사되었습니다. 디즈니 제작진은 워낙 글로벌하시기 때문에 사막으로 만족할 순 없었나봐요. 제작진은 실사 영화 속 아그라바의 위치를 사막과 바다 사이 북적이는 항구 도시로 옮겼습니다. 중동 지방의 역사를 바탕으로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가 위치해 있던 문화의 중심지이자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는 설정을 두고 아그라바를 개발해 나갔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에서 영감을 받아 이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설정을 붙였고요. 알라딘의 세계관에 따르면 아그라바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사이 상업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북유럽에서부터 왕자님이 청혼을 하러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알라딘의 배우들은 이런 설정을 모두 반영한 이국적인 도시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런던에서요. 아그라바의 시장씬을 비롯한 몇 씬의 분량은 모로코에서 촬영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케줄에 문제가 생겨서 제작팀이 직접 촬영 세트장을 짓는 수밖에 없었죠. It was insane when you see they actually built this whole city. 물론 저 바닥까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아그라바의 골목과 궁전 내부는 디자인팀이 만든 실제 세트였고 도시를 넓게 보여주는 장면 대부분은 CG 작업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참고할 만한 도시 곳곳을 촬영했고 그곳의 특징을 살려서 CG로 아그라바를 완성해냈죠. 영화 속 아그라바에 위치한 건물의 문짝, 창문, 발코니 틀, 테이블 등은 모로코에서 수입해왔다고 해요. 궁정의 타일 역시 모로코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됐고 이슬람교의 꽃 모티브가 건물 전반에 사용되었습니다. 잠깐 딴 곳으로 세자면 인물들의 의상 역시 중동 지역과 모로코, 인도, 터키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상 감독이 직접 앞서 언급한 도시 나라들을 방문해서 궁전, 아그라바 거리씬에서 사용될 배우들의 옷감, 액세서리들을 찾아다녔죠. 오래된 벨트들은 터키에서, 보석은 모로코에서, 실크는 인도에서 찾아가지고 모두 런던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그라바가 건설된 도시, 런던은 날씨가 우중충하기로 유명한 도시죠. 제작진은 런던의 햇빛을 아그라바의 햇빛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선건이라는 거대한 조명 장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의 정도가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린스 알리의 등장을 알리는 퍼레이드 씬이었죠. 런던의 우중충한 날씨를 100% 감당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대규모 씬이었습니다. 퍼레이드 씬은 런던 노팅힐의 카니발 그리고 리오 데자네이로 축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 플렉스 장면에서 CG와 CG가 아닌 것을 구분짓자면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 촬영되었습니다. 아치 모양의 문, 대형 낙타, 댄서들, 동물들까지 모두 리얼, 런던 촬영장에서 함께했죠. 팀원들은 라스베이거스의 카니발 퍼레이드를 참고해서 축제 꽃마차와 같은 어마어마한 낙타를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3주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7,000송이가 넘는 꽃으로 알라딘이 타고 있는 꽃 낙타를 제작했다고 해요. 촬영은 총 4일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곳에서 많은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씬이라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촬영하기 위해 무려 7대의 카메라가 동원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촬영팀, 미술팀의 노고가 선명한 영화지만 알라딘은 뭐 없이 안 된다? 바로 CG 없이 안 되는 영화였죠. 빅블루 버전의 지니를 비롯해 아부, 요술양탄자, 라자, 이아고, CG를 이용해 만든 캐릭터였습니다. 시각 효과를 제작해내는 과정 역시 상당히 복잡했죠.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각각의 성격도 뚜렷했어야 하니까요. 기술에 기대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즐겁게 만든 건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이자,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지니였죠. It's getting so good. It's so good. 작업하기 가장 까탈스러운 캐릭터도 지니, 그 중에서도 CG로 만든 빅블루였습니다. 윌 스미스는 빅블루를 2번 연기해야 했어요. 먼저 디즈니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션 캡처 기술 아니마를 사용해 빅블루의 표정을 따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니마는 배우의 머리를 고해상도 카메라가 입체적으로 감싸서 배우의 표정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내는 기술이라고 해요. 윌 스미스가 카메라로 둘러싸인 상자를 머리에 쓰고 촬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후 빅블루의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이모캡이라는 모션 캡처용 복장을 입고 촬영장에서 빅블루의 동작을 잡아냈습니다. 윌 스미스 그리고 그와 호흡을 맞춘 배우들 모두 CG를 염두한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쳤기에 관객은 더욱 탄탄하고 입체적인 빅블루 캐릭터를 만날 수 있었죠. 제작진이 빅블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건 그의 꼬리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마법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고 해요. 불꽃을 추가하거나 색을 다르게 입힌다거나 여러 가지 버전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원작과 비슷한 방향의 디자인이 제작진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부는 알라딘 최고의 신스틸러죠. 연기 왕이었던 이유는 CG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피지트라는 이름의 흰 목걸이 감기 원숭이를 아부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360도 스캐닝 부스 기술을 사용해서 100대가 넘는 카메라로 피지트를 촬영한 후 컴퓨터로 3D 입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덕분에 실제 원숭이의 성향을 지닌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CG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었죠. 아부와 함께하는 씬을 촬영할 땐 인형을 조작하는 제작진들이 배우의 어깨 위에 인형을 얹거나 혹은 그만큼의 무게가 실리도록 신체를 얹어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알라딘에게 아부가 있다면 자파에겐 이아고가 있죠. 이아고의 모델은 초록색 날개를 지닌 마코 앵무새입니다. 제작진은 브리튼이라는 이름의 마코 앵무새를 스튜디오로 데려왔고 아부와 같은 방식으로 3D 모델링 작업 끝에 이아고를 탄생시켰죠. 제작진은 얄미운 악당 이아고의 캐릭터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기존 앵무새의 생김새에 약간의 디자인을 덧붙였습니다. 이아고는 후반부엔 엄청난 크기의 새로 진화하기도 하죠. 또 한 마리의 동물 친구 바로 라자입니다. 원숭이와 앵무새는 스튜디오에 데려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호랑이를 스튜디오 한가운데에 풀어놓을 순 없겠죠. 제작진은 런던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덕분에 호랑이의 디테일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고 그를 라자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었죠. 세트장에서는 라자가 위치할 장면에 인형 담당 스텝이 서 있거나 호랑이 머리를 솜처럼 만들어 놓고 들고 있으면은 배우들이 그를 보고 연기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다고 해요. 자스민 방의 침대 같은 경우는 그냥 왕족이라서 넓은 게 아니라 라자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 맞춰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알라딘의 재간둥이 양탄자는 인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CG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그를 타고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수효과, 시각효과 제작팀은 기계로 조작되는 대형 양탄자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막대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실제로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장치였는데요. 양탄자 표면에 어느 곳에서 움직임이 일어날지 사전 프로그래밍 작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에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6m까지도 올라가는 장치였던 터라 배우들 역시 촬영 전에 20% 버전으로 속도를 늦춰서 먼저 기계를 경험해보고 이후 정상적인 속도로 촬영하기까지 많은 리허설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곳저곳 사이를 쏘다니는 양탄자 탑승 씬을 촬영하면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은 알라딘의 속편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새 주연 배우 모두 출연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알라딘 스피노프 작품도 있죠. 자스민에게 청혼하던 안데르스 왕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으로 안데르스를 연기한 빌리 매그너슨이 이 작품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등 제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팬으로서 알라딘의 세계관이 넓어진다는 확정 소식들이 들려오니 정말 행복하네요. 앞으로 많은 비하인드와 떡밥이 떨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